이번에는 비스코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비스코티는 제가 90년대 말에 맨하탄 50가에 있는 팰레스 호텔 지하에 있는 르썰크 2000이라는 레스토랑에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특히 드니로 같은 사람들은 이 쿠키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면 뭐 영화 배우나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유명인들 오거나 뭐 가끔 대통령들도 와요. 그래서 보면은 이 비스코티가 패티포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배합하고 똑같은 배합으로 할게요. 한국에서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나왔을 때는 커피숍에서도 이게 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비스코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어디서 먹어볼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레스토랑에서 하던 그대로 배합대로 비스코티를 하는데 여러분이 드시기 좋게 좀 작은 사이즈로 할게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고 밀가루랑 그 베이킹소다는 같이 체에 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아몬드예요. 아몬드가 살짝 구워줘야 돼요. 컨벡션으로 했을 때 165도에서 한 6, 7분 해서 잘라봤을 때 한번 잘라볼게요. 요 정도 살짝 색이 나야 돼요. 당연히 피스타치오는 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몬 제스트는 갈아 놓는데 곱게 갈면 안 돼요. 길쭉하게 된 제스터가 있어요. 그런 데다 해서 얇게 나오게 되면은 식감이 잘못하면 이렇게 비닐 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꼭 강판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특별한 건 없고 버터는 찬 걸 쓰시는 게 좋아요. 항상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건 크림법이에요. 크림법은 버터를 넣으시고 설탕 넣고 소금도 넣고요. 그리고 크림법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탕 튀니까 좀 저속으로 돌리세요. 이 키친에이드는 10단까지 있는데 지금은 2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섞일 것 같으면 단을 지금 4단으로 했어요. 그래서 버터랑 설탕이 어느 정도 이제 섞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섞으면 하나만 넣으세요. 그러면 섞는데 조금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크림법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버터에 비해서 계란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하게 유화가 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유화 안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버터랑 계란이 잘 섞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기면 꼭 한번 닦아주세요. 바닥을 훑어주셔야 돼요. 한번 훑어주세요. 예, 어느 정도 생겼으면 계란 하나 더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간혹 바닐라를 왜 안 넣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드라이 돼서 나오는 제품에는 바닐라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계란 비린내 같은 것들이 드라이 되면서 웬만큼 날아가니까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꼭 바닐라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케이크 같은 건 좀 틀려요. 케이크는 크림 바르고 뭐 넣다 보면은 수분 이동이 돼서 그게 좀 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닐라 디아만테 쿠키 그런 거 많을 때 좀 넣기는 해요. 근데 넣어서 나쁠 거 없는데 굳이 드라이 된 거에선 바닐라 안 들어가도 그렇게 계란 비린내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좀 섞였죠? 또 하나 넣고 이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좀 귀찮죠. 2번 구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한 번만 더 닦아 볼게요. 바닥을요. 패들은 그리고 너무 빠른 거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강제적으로 유화시키려고 토치 쓰거나 그러시면 안 돼. 이 반죽 자체가 유화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삭바삭하게 먹는 거니까. 피드는 지금 키친에이드로 4에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면 또 하나 넣고 그리고 계란 총 무게는 60g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작은 계란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넣고 계란은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바닥 닦아줄게요. 잘 섞였어요. 뭐 버터 덩어리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이 상태로 오래 두면은 뭐 유화가 어느 정도는 더 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터하고 그 계란 인자가 물이잖아요. 요거랑 좀 섞이게 그냥 그대로 놔두고 뭐 한 이 상태로 한 5분 정도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레몬 제스트 다 넣고 체에 친 거에 밀가루하고 베이킹 파우더 같이 넣고요. 그리고 기계 넣고 돌리면 날리니까 살짝 은 다음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속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웬만큼 섞였다 생각해서 이제 드라이 된 게 거의 안 보일 시점에 잠깐 멈추고 넛을 넣으시면 돼요. 아몬드 구운 거예요. 피스타치오는 굽지 않은 거 넣는 거예요. 오래 섞지 마시고요. 그냥 섞이기만 하면 돼요. 냉장고에 버터가 단단해질 때까지 넣으셔야 되니까 보통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넣으면 웬만큼 세팅이 될 거예요. 지금은 버터가 풀어진 상태라서 성형을 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넣어서 굳힌 다음에 하셔야 돼요. 빨리 하시고 싶으면 뭐 냉동에 잠깐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냉동이면 겉이 먼저 얼으니까 만약에 냉동고 쓰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두시지 말고 찼을 때 그냥 꺼내 쓰시면 돼요. 펼쳐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많이 섞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달라붙는 상태란 말이에요. 젓가루 살짝만 뿌리세요. 덮고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었다 다시 꺼내서 성형을 할게요. 일단 만드는 건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냉장고에서 1시간 반 있었는데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제 뭐 성형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덧가루 살짝만 뿌리세요. 덧가루는 항상 강력분으로 끄시면 돼요. 그냥 아예 뒤집을게요. 일단 작게 성형하겠습니다.
덧가루 살짝만 뿌리고 4개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을 깔끔하게 하고 하셔야 돼요. 달라붙어요. 덧가루를 최대로 억제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냉장고에 조금 더 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을 때 여기 좀 바닥에 좀 달라붙는다 그러면 냉장고에 조금 더 넣었다 꺼내세요. 그냥 동그랗게 하시면 돼요. 원래 비스커티 모양이 반달 모양인데 처음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대로 동그랗게만 하시면 돼요. 가래떡처럼. 두께만 비슷하게 하세요. 전부 다요. 너무 차면 안에 기공 생겨요. 이게 서로 잘 안 붙어가지고요. 가정에서 할 땐 큰 테이블이 없으시니까 짧게 하세요. 이 정도면 뭐 6덩어리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냉동에 넣으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냉동에 놓고 있다가 꺼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 비스코티 이제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컨벡션에다 구워보고 2개는 데크에다 구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꺼내시면은 2개를 이렇게 놓으시고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냉동에다 보관했으면은 꺼내셔가지고 실온에다가 한 1-20분 놔두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2개는 컨벡션에다 할게요. 냉동고에 뒀던 거 한 10분 정도 실온에 둔 거예요. 아까 성형할 때 좀 바닥에 묻고 그랬던 건 냉장이 덜 됐던 거니까 여러분 할 땐 조금 충분히 냉장시키세요. 그래서 계란 물칠 하세요. 계란 2개에다가 노란자 하나 정도예요. 그 색을 진하게 한 걸 원하면은 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연한 걸 원하시면 그냥 계란만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꼭 설탕 뿌려주세요. 이게 그렇게 단 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탕 뿌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계란 발라놓고 한참 있다 설탕 뿌리지 마세요. 이게 냉동에서 나온 찬 반죽들은 계란 바로 굳어버려요. 아까 저희가 쓴 거는 지름 한 5cm 내외예요. 2개는 데크에다 구워볼게요. 밑에 170 위에 190이에요. 요거 데크는 20분 맞춰놓고 컨벡션은 빨리 되니까 한 15분 맞춰놓을게요. 170도예요. 예. 네, 이제는 시간이 돼서 컨벡션 거 꺼내 볼게요. 컨벡션 거를 먼저 꺼냈습니다. 팬을 낮은 스피드로 해가지고 좀 시간은 제법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나온 거는 또 잘라 보겠습니다. 빵칼로 하셔야 돼요. 걔는 한 1cm 정도요. 날 잘 드는 거로 하세요. 바로 자르지 마고요. 오븐에서 꺼내시면 그래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식힌 다음에 하세요. 뜨거우면 반죽이 잘 부셔져요. 그럼 안에 넛도 같이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게 잘 안 부셔져요. 그래서 이렇게 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구울 거예요. 근데 비스코티는 일반 과자보다 더 구우셔야 돼요. 아주 바싹 말라야 돼요. 그래서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크하게 구우세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잘 부셔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딱딱해요. 그리고 여행 갈 땐 비스코티가 최고예요. 담백하고 누구나 좋아해요. 그리고 커스타드류 디저트랑 가기 제일 좋아. 이게 뭐 아이스크림하고도 어울리고요. 그래서 크림 블레 그런 거로 만약에 디저트 나가시면 이거랑 같이 나가시면 좋죠. 이거 일주일에 보통 반죽은 한 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냉동시켰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냈어요. 일부는 저희가 초콜릿 디핑 할게요. 그래서 초콜릿이 그 준 초콜릿이라고 그러죠. 준 초콜릿 또는 뭐 코팅용 빠따그레스 그 초콜릿을 쓰면 맛이 없으니까 후버초를 템퍼링해서 디핑하는데 전체를 하면 초콜릿 맛이 강하니까 반만 할게요. 아몬드 색은 제법 났어요. 그래도 더 구우셔야 돼요. 잘 부셔져야지 맛있는 쿠키 이거는요. 일단 5분 더 맞춰놔 볼게요. 뭐 비슷하게 익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스코티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서 구울게요. 3-4분만 더 구울게요. 예, 색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굽는 온도, 시간 그런 설정 그런 거는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색이 좀 확실하게 나야 돼요. 예, 이건 컨벡션입니다. 데크 나왔어요. 데크는 실질적으로 27분 걸렸어요. 데크도 말씀드렸듯이 3분에서 5분 있다가 하는 게 더 좋은데 바로 그냥 할게요. 그 댁에서 만들어 드셔도 충분히 되니까 가정용 오븐에서도 충분히 돼요. 근데 이걸 좀 풀르게 해서 드시려면은 반죽한 다음에 한 성형해서 냉동고에 놓으시고 꺼내시면은 아마 베이킹소다가 조금 더 부풀 거예요. 저희는 짧게 숙성시켜가지고 팽창이 좀 덜 되는 편이에요.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도 좋아하세요. 대신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이 구우세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쿠키에 비해서 더 많이 나요. 이거는요. 덜 구우면 딱 단단합니다. 물론 맛도 없어요. 덜 구우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과자예요. 그 아몬드 색은 조금 많이 났거든요. 여러분이 하실 땐 조금 덜 구우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5분 맞춰 놓겠습니다. 예, 이번엔 데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색이 고루고루 나와야 돼요. 안에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비스코티는 딱딱하거나 눅눅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완전히 식은 다음에 드세요. 이거 식지 않은 상태로 하면 맛 없어요.
그러니까 꼭 수분 빠지려면은 그래도 1시간 이상은 두었다 드세요. 예, 비스코트 다 잘 나왔어요.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유튜브 하느라고 1시간 반 정도 냉장고에 숙성을 시켰죠. 만약에 미리 만들어 놓고 뭐 그 다음날 꺼내 쓰거나 5시간 6시간 넣었다 쓰면은 볼륨이 더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기공이 더 많이 있어서 더 크리스피 할 거예요. 저보다는 좀 더 냉장고에 뒀다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팽창제들은 더블 액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분 먹은 상태에서 한 배 정도 볼륨이 올라가고 열에서 또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는 뭐 5시간 이상 냉장고에 넣었다 하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지금 두면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이제 비스코트를 다 구웠으니까 일부는 한번 디핑을 하겠습니다. 초콜릿이 지금 이건 템퍼링이 된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하시지 말고 반만 하시면 돼요. 데코 오븐으로 한 건 옆으로 조금 퍼진 경향이 있고 컨벡션으로 한 건 좀 위로 올라온 경향이 있어요. 이거 준 초콜릿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빠떼그레스 준 초콜릿 뭐 코팅용 초콜릿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맛 없어요. 그러니까 좀 권하지 않아요. 그런 건요.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리얼 초콜릿 후보초를 쓰려면은 템퍼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실 분들은 기본적인 템퍼링을 아셔야 되니 템퍼링 섹션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바닥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이제 이런 거는 기계적으로 엔러버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기계를 통과할 때는 사선으로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자로도 가고요. 15년 전쯤에 모 제거회사에서 비스코티를 하셨었는데 그게 잘 나가질 않았어요. 그 이후로 아마 비스코티 도전하는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템퍼 된 초콜릿 쓰셔야 돼요. 실온이 지금 더워서 초콜릿이 천천히 굽고 있어요. 이건 사선으로 해본 거고요. 밑에서부터 컨벡션으로 할게요. 컨벡션 오븐도 똑같이 해볼게요. 반. 이렇게 깊은 그릇에다 이렇게 덜어서 하시면 돼요. 뭐 많이 하실 필요 없고요. 초콜릿이 들어간 거 이렇게 디핑한 거로 먹으면 상품성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맛도 좋아요. 비스코티가 살짝 좀 밋밋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유럽 애들은 간혹 여기다 애니시드도 넣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강해서 한국 분들은 못 드실 거예요. 그걸 여기서 아마 팔각이라고 그럴 거예요. 카다몬까지는 그냥 어떻게 저도 먹을 수 있는데 애니시드는 저도 좀 어려워요. 박하향이 나는 것도 같고 그건 되게 상당히 강해요. 이렇게 해서 뭐 언제든지 드시면 이건 상당히 좋은데 비스코티는 한 번에 많이 굽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눅눅해지면 이건 맛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3일 이상 드실 만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 조절하면서 하시고 레스토랑이나 베이커리에서 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구우실 생각하시면 돼요. 반죽은 한 번만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일단 이렇게 놓고 완전히 굳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에 있으면서 이거 이태리 셰프한테 이걸 줬더니 비스코티 니네 나라 거니까 이거 좀 맛있게 먹으라 그랬더니 의외로 이거 비스코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자 종류를 일종의 비스코티라고 설명하고 그런데요. 칸투치니 비스코티라고 그러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태리에 가면은 비스코티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근데 까를로스라는 사람이 항상 이거 잘랐어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저보다 한 2배는 좀 빨리 잘랐을 거예요.